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입니다. 이상민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에 서울청사를 나섰고 3시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라고 국회에 본인의 당일의 행적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새벽 3시에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그 이전 행적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박성재 장관이랑 함께 있었습니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본인은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면 2시 한 40분쯤 출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아무리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화폰을 쓰고 동선을 다 숨겨도 추가 수사하면 다 꼴이 밟힐 거고요.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나 본데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소법 제148조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오늘의 이 증언 거부 자체가 이상민 증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 죄를 감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날의 진실을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증인?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랑 어떤 사전 모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증인이 심지어는 계엄을 말리고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증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윤석열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였는지 저는 정말 좀 놀라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장관이 지시하자마자 10분 사이에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하고 소방청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합니다. 계엄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해달라.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주면 좋겠다. 협력할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계엄 건의권자이기도 하고 충무계획의 주무부처의 장인 행안부 장관이 비상계엄 중에 직접 지시를 하니까 10분 내에 현장 지휘관까지 전파가 돼서 실행 준비를 한 겁니다. 소방이. 10분 뒤에 소방청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경기본부장에게도 전화합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성간이 단전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실행된 건지 추가 확인되어야겠지만 이상민 장관이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 있지만 소방청장과 소방공무원들의 증언도 그렇고 그날의 행적도 그렇고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청장에게 내렸던 이 지시만 해도 이상민 증인은 이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확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계엄 문건을 받은 최상목, 조태열 장관처럼 피의자 윤석열이 콕 집어 불러 모았던 8시 멤버 또한 개별적인 계엄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수사당국에서 철저하게 보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3시 30분 윤석열이 조지호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 압박합니다. 그때 이상민 증인 뭐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3시 26분 서울청사 도착하자마자 23시 34분에 윤석열이 조지호에게 전화한 지 정확히 4분 후에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 진압 중에 지원할 거 없냐라고 물어보거나 포고령 위반이다.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 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지만 그날의 행적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3분 뒤인 23시 37분에 소방에게 전화해서 경찰 단전단수 지원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윤석열이 경찰을 압박한 지 10분도 안 돼서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0시 30분에 윤석열이 이진우 소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증인은 긴급 간부회의 그리고 경찰은 지휘부 회의를 갖습니다. 그 직후인 0시 39분에 경찰이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설치를 요청합니다. 이 이동기지국이 출동한 곳이 딱 3곳이에요. 국회의사당 그리고 국회의장 공간이 위치한 한남동 공간
장관촌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입니다. 이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요. 계엄 당시에 수방사 군 병력이 배치됐던 곳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0시 56분에 수방사가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를 문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재난안전통신망은 여기 계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방사, 경찰, 그리고 소방, 서울시, 행안부가 함께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전다수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끊으려고 한 건 아닌지 정황상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장관은 경찰국장을 통해서 경찰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했어요. 이동기지국을 그대로 아침까지 배치를 했고 4일 아침 외출하고 국무위원 간담회하고 저녁에 안가에서 회동을 합니다. 계엄 수습책 논의에 앞장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국회에 출석해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변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적은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소방의 내란에 동원하고 국회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 운운하면서 변론 방향 제시하고 꼬리 밟힐까 봐 더 이상 증언하지 않으려고 사퇴하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소방청장 때문에 꼬리 잡히지만 않았어도 거짓말 그 자리에 앉아서 뻔뻔하게 하고 계셨겠죠. 지금처럼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 증인이야말로 재범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혐의 또한 내란 중요임무 수행으로 중합니다. 다른 이미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는 이상민 증인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민 증인 동의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이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반드시